안녕하십니까. D-13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론사꽃, 에브리 리서치, 엠브레인, 한길 리서치 등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드리고요. 또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 매볼쇼에서 박시영 대표가 얘기했던 리얼미터에 대한 잘못된 평가, 분석 요거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 가상대결 다자구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52.3, 김문수 35.1, 이준석 9.0. 이게 토, 일, 월, 화 15,000명 조사한 건데 지난 월요일 날 소개해드린 토, 일 전화면접 조사랑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0.2%포인트 올랐고요. 김문수 후보가 자동응답 방식에서 확실히 샤이 표심이 더 잡힙니다. 여론사 꽃의 전화 면접보다 ARS가 6%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2%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리얼미터 ARS 조사하고 비교해 본 건데요. 리얼미터는 지난 수목금 조사한 거고, 꽃은 토, 일, 월, 화 15,000명, 1,000명, 15,000명. 김어준 공장장이 비싼 게 정확하다. 그리고 무려 15K, 15배 조사한 건데 이재명 후보만 2%포인트 차이 나고 나머지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리얼미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 차이 그리고 여론사 꽃이 했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 날짜 차이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0명 하나, 15,000명 하나 전체 값은 비슷한데 자세하게 지역별, 성, 연령별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리얼미터에 대해서 제가 나갈 때마다 댓글로 겸손이 힘들다 해서 구라미터 나왔다고 하는데 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꽃도 맨날 구라꽃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 삼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15K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지역별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대구 영북만 해도 1,362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점은 좋은 점입니다. 비싼 게 좋은 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들어서 볼 수 있다. 대구 영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7.7%, 김문수 후보가 49.1%. 리얼미터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이거보다 더 격차가 좀 적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불안해 할 수 있었는데 1,362명이나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적게 나왔어요.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구 영북에서 대략 한 23%, 대구에서는 그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합치면 대략 한 3% 득표를 한 건데 그때보다 지금 한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리얼미터에서 2022년 이맘때쯤 조사한 걸 보면은 지지율하고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영남이 고향이고 또 탄핵, 계엄 영향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 확실히 더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추세라면 30% 후반 또 40% 초반까지 가능한 수치고요. PK적은 지금 완전 박빙입니다. 44.6 대 43.9 오히려 약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데 PK적은 여론사 꽃 지난번 총선 때 보면 지지율보다는 득표율이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 초반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더 나올 수 있겠지만 40% 후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TK 지역, PK 지역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좀 더 열고 있다. 이게 확실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50% 안팎 나오고 있고요. 호남 지역은 압도적으로 75.4%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제주도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이랑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리얼미터 조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50대 36대 6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YTN 엠브레인 조사는 별다른 충격파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보도의 이 스탠스를 보니까 양자 대결 구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가 지금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수 신문들 또 YTN까지 단일화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래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길리서치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리얼미터나 꽃보다 조금 작게 나왔고 48.9 나왔고요. 이준석 후보도 비슷하면 6.9. 근데 김문수 후보가 리얼미터나 꽃보다 조금 더 높게 39.1 이렇게 나와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라는 것이 특이사항이고 한길리서치가 조금 더 보수적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표는 에브리 리서치인데 어제 하루 종일 김문수 후보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46대 41.6 지금 보면 4.4%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제가 설문지도 보고 또 조사의 시간도 보고 다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조사기관보다 이재명 후보는 많이 낮게 나타나고 김문수 후보는 높게 나타났는지 요거는 원 데이터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링, 그러니까 표본 자체에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래서 국번도 봤는데 다른 조사랑 비슷하게 RDD 7,700여 개 국번을 썼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데 그리고 에브리 리서치는 잘 알려진 것이 아니라서 하우스 이펙트도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른 곳하고는 격차가 좀 작아서 요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대결 조사를 여론사 코치에서 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월요일날 발표한 여론사 코치 전화 면접 그리고 지금 크게 아래 깔려 있는 게 ARS 15K인데 이재명 후보는 전화 면접보다는 한 2.2%포인트 낮았고요. 김문수 후보는 한 3%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점도 차이가 있겠지만 ARS이기 때문에 샤이 표심이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잡힌다. 포인트는 뭐냐?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양쪽으로 다 갈린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조금 오고 김문수 후보한테도 조금 오고 또 그 외 다른 후보로 가고 해서 단일화 효과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 일부 보수 언론이 이준석 쪽으로 단일화돼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스탠스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론사 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너무 많이 커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월요일에 발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 그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여론사 꽃인데요. 지난 월요일 거랑 비교하면 국민의힘만 좀 높습니다. ARS이기 때문에 약간 샤이 표심이 더 잡힌다라는 거고 리얼미터 결과랑 비교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리얼미터랑 고체 ARS는 국민의힘은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4%포인트 높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우스 이펙트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팟빵에 나온 화면 잠깐 준비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박시영 대표가 그 전주쯤에 나와서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많은 조사 기관들이 저녁에 조사를 안 하고 오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가 좀 손해를 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박시영 대표가 있었던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하고 리얼미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윈지는 저녁 8시까지 조사를 했고요. 리얼미터는 오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 앵커가 매불쇼에서 이택수 대표는 워라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오히려 윈지코리아가 말이죠. 국민의힘이 리얼미터보다 5%포인트나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기 때문에 윈지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4.9%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확 줄어드는데 저녁까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는 오후에 마감을 했죠. 근데 격차가 12.2%포인트 벌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히려 리얼미터 경험상으로는 저녁 때 조사하면요. 셀러리맨들, 화이트 칼라, 핸드폰 잘 안 받습니다. 퇴근하는 순간 핸드폰 아는 사람 전화만 받고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내린 결론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특히 평일날은 오후에 퇴근 시간 전에 마무리해야 화이트 칼라의 응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윈지코리아가 만약에 오후에 마감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각 회사에 하우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정확한 시간대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리얼미터는 17시 한 26분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윈지코리아는 저녁 8시에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의 격차, 국민의힘이 리얼미터보다 5%포인트보다 높은 거는 이건 조금 오히려 의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소리 의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지지 후보, 역시 이재명 대 김문수 대결 구도가 윈지에서는 11.2%포인트 격차인데 리얼미터에서는 보다 더 벌어진 14.6%포인트 격차. 저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의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에 이제 너무 치우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오후에만 조사하면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오후 걸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쌓인 노하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박시영 대표한테 제가 오늘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어제 매불쇼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겸손인들 다 대기실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날 방송할 거 주로 얘기하고 저하고는 뭐 관계가 아주 좋죠. 굉장히 또 인간성도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최욱 앵커가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매불쇼 녹화 끝나고 저녁 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나? 대표님이라고 하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카톡이 와서 제가 워라벨이라고 한 거 농담입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마음이 되게 약합니다. 최욱 앵커. 방송할 때는 막 세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최욱 앵커께서는 그날 부드럽게 얘기해서 오히려 그날 분위기가 좋았는데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변호사 사실 꽃 부사장께서 저한테 지난 방송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바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리얼미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박시영 대표가 또 이 방송을 보면 저한테 살짝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팩트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 아카데미 리얼미터 정치학교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 정세현 부총리가 두 번째 강의를 하십니다. 잠깐 공개한 슛에서 막 3, 4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윤여준 상임 선대위원장보다 인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국회에서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 수강생은 일부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 1551-1276 1551-1276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얼미터 TV 보시면은 저희가 쇼핑몰이 있습니다. 또 화면 또 이 하단에 보면은 그게 링크가 나가기도 하고 또 별도의 메뉴로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 뭐 삼겹살, 또 감자전 이런 거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얼미터를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쇼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